자, 실리콘밸리랑 플로리다를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멀어요. 이사 비용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로리다 옆주로 이직을 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직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저의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사 비용을 줄이면서 이 전략을 쭉쭉쭉 했는데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까지 왔죠. 그 실리콘밸리에 제가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에는 다 막 그 세계적인 명문대 출신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막 세계적인 명문대 출신들도 있어요. 뭐 보스턴에 있는 명문대 출신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 안에는 소위 말하는 그 로컬 3류대도 있어요. 랭킹 100등, 200등 안에도 못 드는 로컬 3류대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신들도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사비 안 줘도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로컬에 있는 유니버시티들은 그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뭐 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만 해도 간단한 실험 같은 거 할 때는 저희 회사 직원들 인건비 아끼려고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대학교 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실험을 의뢰합니다. 하청을 해요. 그 대학원이 실험 하청하기 되게 좋아요. 인건비가 싸잖아요, 대학원생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로컬 학교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로컬 학교들은 그 로컬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연구 연계가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봐봐요, 랭킹 1등 하는 학교가 있다고 쳐봐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이 보스턴에 있어요. 그럼 실리콘밸리랑 너무 멀잖아요. 뭐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학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뭘 연구하고 있는지 그걸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잘 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현재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 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직장의 연봉 기준을 보았을 때 각각 상위 10% 정도 되는 연봉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한국에서 미국 내 직장을 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가 먼저 6개월 적응한 뒤 가족들을 부르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와이프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해가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한국 내에서 미국 직장 잡는 게 과연 가능한가 싶습니다. 저와 동일한 선배들의 선례가 아직 없어 제가 개척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와이프가 뭘 걱정하는지 알겠어요, 와이프분이. 근데 여자랑 남자랑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의 커리어보다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님이 미국에서 뭔가 성공하고 미국에서 뭔가 잘 나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변 봐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성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그런 모드로 가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대한 성 역할을 좀 여성의 부모들도 여성에게 잘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남성도 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성의 부모들은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당신의 그러니까 자녀죠, 딸이죠. 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야 돼요. 너무 네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은 남편이 세상에서 큰 일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너네 집이 가난해진다. 이거를 잘 알려줘야 돼요. 여성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가정은 가난해집니다.
반면에 돈은 못 벌지만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리스크 있는 일 안 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면은 가정은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가난해지면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돈이 궁해지면은 다시 가정 불안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남성의 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남자로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너무 바깥 일만 열심히 하면은 가정이 파괴된다. 가정도 좀 돌아보고 와이프의 얘기도 좀 듣고 아이들의 얘기도 좀 듣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 이런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요즘 거의 없어요. 요즘 부모들의 교육, 자녀 교육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들 가진 사람들은 다 의대 가고 뭐 약대 가고 뭐 대기업 뭐 반도체 회사 가고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딸 가진 부모들은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 가정 불화와 이혼율 뭐 이런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님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님의 자녀에게 건강한 성 역할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 역할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 역할에 대한 롤 모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올바른 가정 세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걸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님한테 지금 당장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와이프 이야기를 일단은 들어주면은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님이 이제 꿈꿔왔던 것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미국 취업 안 될 수 있습니다. 와이프의 지금 전략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의 안정.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취업을 도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 속에서 돌아가는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한국 안에서 미국 직장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 않냐, 그 행복 회로 돌리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서 직장 잡기 힘듭니다. 미국의 직장을 잡으려면은 공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노 리스크 노 리턴. 지금 님의 와이프가 말하는 건 노 리스크입니다. 노 리스크면 노 리턴이에요. 하이 리스크는 뭐냐면 제가 막 아까 말한 형님 같은 거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인공지능 회사 길 건너편에 살면서 거기서 계속 집어넣으면서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 회사 계속 컨택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 회사 관계자들과 계속 인간관계를 맺고 그 동네 살면서, 그럼 끝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백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미국이 돌아가는 근본 건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사상을 잘 이해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로컬 인재가 되면은 미국에서 인생이 되게 잘 풀려요. 반면에 한국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한국 뉴스나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으면은 미국 취업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남편으로서 와이프 말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니까요. 와이프가 한국에서 미국 직장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님이 혼자 미국 가버리면은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님이 제가 아까 말한 형님처럼 가고 싶은 회사 길 건너편에 살면서 총력을 다하면 미국 취업의 찬스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와이프를 잘 설득시켜야겠죠. 와이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와이프분이 미국에서 실제로 취업에 도전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멘탈 속에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인터넷 되니까 인터넷으로 미국 회사 계속 지원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남편과 같이 살고 싶고 아이랑 같이 살고 싶고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성장은 없는 거죠. 가정에 이제 성장은 없는 거죠. 가정의 미국 진출의 꿈은 저 멀리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어차피 이민을 결정한 바 둘 다 한국에서의 직장은 아예 그만두고 떠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와이프와 처가댁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내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한국 내 직장도 잃은 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쵸?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면은 발전이 없고 리스크를 추구해야 큰 리턴이 있는 게 우리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가댁과 와이프와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성경이 뭐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항상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을 세웠던 원인이 뭐냐면,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 전에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을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영미 문화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성경을 펼쳐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미 문화권의 사람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의 뜻이 뭐냐면 가치의 척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논의 개념이 뭐냐면,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벽돌 치수를 재고 건물 치수를 재잖아요. 이런 황금 측량자 같은 거, 가치의 척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SI 스탠다드 유닛의 척도가 되는 그 모델, 그런 거 말하는 거죠. 1m를 정의하는 백금 막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캐논이에요. 이 캐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미 문화권의 사람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영미 문화권 사람들 보면은 항상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펼쳐봐요. 그 다음에 이 냉철하게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님이 하셔야 돼.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영미 문화권 사람들이 캐논을 쓰는 방식으로 님을 한번 이제 봐드리면, 지금 처갓집에서 결혼한 사람의 가정사에 관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 결혼했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에게 가정의 불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했지만 여전히 처가댁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제가 예전에 댓글을 통해서 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님의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부부가 이루는 새로운 가정이,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유교예요. 이게 유교가 그래서 비질린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사상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유교의 사상은 가난으로 가는 모든 이론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그 유교적인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위대한 국가를 세웠던 분이 있죠. 그게 바로 고 이승만 전 대통령님입니다.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식 양당제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식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이 구시대적인 그 조선이라는 사회에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그 똑같은 그 중요한 시기에 북한은 조선으로 돌아가자, 조선을 다시 세우자라는 사상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된 거예요. 왜냐면 유교의 컨셉은 공산주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퐁 빠져버린 게 유교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유교는 가난으로 가는 모든 사상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가댁에서의 오는 입김을 이제 성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가정을 고쳐 나가셔야 돼요. 지금 처가댁의 입김이 작용해서 안 되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시댁의 입김도 작용해서 안 돼. 그 유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관습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자유해야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해지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는 본인 부부 둘이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님이 가정에 지금 힘든 원인이 있는 거는 이제 처가의 파워가 너무 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 와이프와 본인이 1대1의 관계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가정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근데 님이 계속 처가에게 왜 휘둘릴까? 그거를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처가에 휘둘리고 부부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둘이 가정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왜 처가에 휘둘릴까 생각해보면 님 마음 안에 어딘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좀 치유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님의 가정사를 다 모르겠지만 유교 사회에 대한 어떤 상처라든가 여성에 대한 상처, 여자들의 그 입김에 본인이 계속 눌리는 뭔가 원인이 되는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부터 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일은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님의 댓글을 기억을 하는데, 님의 댓글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여성들에게 휘둘려가지고 힘들어했던 내용들이 거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좀 님이랑 반대예요. 여성들에게 이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가 좀 그런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또 여성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나의 길 이런 거를 저는 추구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려고 했을 때도, 예를 들면 유학 가려고 했을 때도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유학 가는 걸 반대하면은 내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된다면은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님과 좀 반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여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님은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왜 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왜 그 여성의 말에 여성들의 눈치를 그렇게 보고 왜 그렇게 전전긍긍 하는지. 왜냐면 건강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뭘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거기서 죄가 싹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여자들의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고 왜 그거를 두려워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고 치유를 좀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님이 지금 이 포인트에서 그거를 회개하고 그거를 치유하는 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여자 뭐 전무님이나 상무님이나 사장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기가 센 여자 사장을 만나면 님은 완전히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자신의 비전을 다 잃어버린 채 노예처럼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본 적 있고.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상처를 님이 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여성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가. 저는 20대 때 그랬어요. 거의 만나는 여자한테 나 유학 갈 건데 갈 수 있으면 이제 저 여자랑 가면 되겠다, 그런 모드였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가기 싫다고 하는 여자면 뭐 헤어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건강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20대 때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이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런 훈련이 좀 저도 덜 돼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해보십시다. 다음, 전 분명 이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더라도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두고 혼자라도 떠나서 취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휴직을 하고 가라고 하고, 저는 미국에서 영구히 살려고 영주권 받은 거라 돌아갈 직장이 없어야 더 동기부여를 받을 것 같은데 자꾸 주위에서 흔들리면 저를 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어떻게 가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원래 저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아주 확실한, 왜냐면 제가 학부 때 친했던 교수님이 프랑스 어떤 연구소랑 막 연구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프랑스랑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프랑스에 꽂아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구하는 프랑스의 그 대학교에 이분이 그냥 추천서만 써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석박사 과정 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학비 다 면제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프랑스 학교 쪽에서 월 50만 원 계속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월 50만 원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다. 거의 교수랑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수가 은근슬쩍 이렇게 좋은 조건이니까 어차피 네 박사는 개런티 됐으니까 석사는 한국에 있는 우리 랩에서 하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만 하면은 석사를 그 교수님, 한국 교수님 랩에서 보낸 다음에 석사 마치고 그분의 추천서를 들고 박사를 프랑스로 가서 학비 다 면제받고 월 50만 원씩 쭉쭉 좀 받으면서 나머지 생활비는 제가 좀 알바하든지 뭐 프랑스 대학원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서 뭐 추가적으로 뭐 조교 같은 거 하면서 더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인데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미국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인간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미국에 가라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하고랑 이런 말씀이 없이 본인이 그냥 인간적으로 미국에 가면은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도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했어요. 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여자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그 여자분이 저희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 그 동네로 이사 오고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고민했을 때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있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신은 가짜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면은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 기도하고 그게 응답받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했는지. 기도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스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딱 세 가지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기도 노트를 만들고 내가 몇 월 며칠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더 저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 기도 노트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 불가능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님도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시고 인간적으로 뭐 그냥 뭐 믿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도 이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님의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오늘의 미국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예스일까 노일까 웨이트일까 이거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거 할 때 진짜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대부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보고 진지하게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이 구하는 자들에게 더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나머지 얘기는 안 읽을게요. 왜냐면 지금 나머지는 막 뭐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고 뭐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나 이런 거 제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좀 제발 보지 마시고 미국 한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듣지 마세요. 미국 한인들은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걱정이 본인이 이제 마음에 걱정이 있어가지고 미국 사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막 검색해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2배가 됩니다. 또 계속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2배의 걱정이 4배가 되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는 얘기를 좀 거르셔야 돼요.